예, 안녕하십니까. 민부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민 민사법 완전정복 487페이지 소멸시효를 보겠습니다. 채권 총론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채권 총론에서는 채권 소멸 사유로서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의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의 규정이 있지만 결국에 이것도 채권 소멸 사유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물권의 소멸 사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효라 하면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이 상태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는 따지지 않고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인데, 이러한 시효에는 일정 기간 계속 권리 행사 시 처음부터 그 권리 그자가 권리자였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취득 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이거는 물권법 편의 규정이 있습니다.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제도, 이거는 민법 총칙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효의 성질은 일정한 시간 경과를 요건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사람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건에 속합니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한 사실 상태의 존중, 그 다음에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보전 곤란의 구제, 그 다음에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되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 것, 즉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야 되고,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입니다. 민법 166조에서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10년 대상인 것도 있고 5년 대상인 것도 있고 3년, 1년 대상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 그리고 제한물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제한물권, 이게 20년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최장 존속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논의가 있는 거는 그냥 논의가 있는 줄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소개했겠죠. 그것 때문에 사건화되어서 법원에 간 게 없으니까 판례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재산권 중 소유권은 항구적 특질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그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리면 담보물권은 부정성 때문에 소멸되어 걸리기 때문에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이 있으면 당연히 상린권 누릴 것이고, 공유, 지분,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입니다. 따라서 그 소유권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대리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겠죠. 그 원인이 되는 그 법률 관계가 소멸하면 대리권 소멸될 수는 있어도, 다음에 형성권, 이거는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존속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그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 공법상의 권리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등기청구권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예컨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면 등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이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목적물을 매수하여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동산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웠다면 그것은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수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자기가 권리 행사한 게 아니죠. 그럴 때 뭐 반환청구권 등의 행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침탈된 때로부터 10년 지나면은 10년간 권리 행사 안 한 것이 되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될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될 것이지만 각종 제한 물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다 하고 넘어갑니다. 판례가 없으니까. 형성권 제척기간 대상은 될 것이고 소멸시효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변권 등, 예컨대 동시행항변권 이런 것은 그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 항변하는 것이 되겠죠. 그때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그 행사 안 하고 있으면은 소멸시효 걸리는데 이런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무효인 거 소멸시효에 걸릴 게 아니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효에 걸리는 거, 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점유권은 점유를 함과 동시에 취득하고 점유가 상실되면은 그와 동시에 소멸되는 거죠. 점유권은. 근데 그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반환을 받으면은 소멸되지 않았던 것이 되죠. 점유권 쪽에 가면은 그 1년 내에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반환받으면은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권리 불행사,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행사할 수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시행하지 않는데, 이때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법률상 장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장애. 이행기 미도래 채권, 이거는 이행기가 도래해야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정지조건부 권리일 때 조건이 성취돼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사실상 장애는 권리 진행에 방해가 안 된다는 거. 소멸시효 기산점, 어느 때부터 기산할 것인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라는 거.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물론 소송상 문제가 되면은 그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을 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했을 때 채무자가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소멸시효 완성했는데 하더라도 판사님한테 말 안 하면은 그 판사님이 알았다 하더라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 기한부 권리는 확정기한부는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는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이때 채권자가 기한 도래를 알거나 모르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지체는 안 때부터, 채무자가 안 때부터 지체가 될 것이고,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은 채권 발생 시부터라는 거. 예외적으로 기한 유예를 뒀다면 그 유예기간 경과한 때부터 기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뭐 시험 칠 때는 이런 것들을 뭐 기억하려고 막 하는데 실무할 때는 뭐 기억하려고 안 합니다. 사건을 내 가지고 뭐
소장을 제시해야 되고 이럴 때 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실수하는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찾아보고 하는 거죠. 계약상의 권리 동시이행 항변권 자체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됩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그 본래 채권 이행기 도래한 때로부터 기산되고 그 채권이 소멸되어 버리면 그에 붙어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도 소멸되겠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변형물에 불과하고, 그래서 다수설은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는데 판례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선택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는 거.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발생 청구권, 무효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 등 현실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비로소 취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부당이득 발생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것.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지속권 행사 기간 내에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속권 행사한 때로부터 해야 되는가 논의가 있는 거 지속권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지속권 행사한 때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는 것.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거는 별도의 규정에서 주고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불법 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는 것.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가와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거. 안날로부터 3년, 이건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위법 행위로 하여 발생한까지도 알았음을 요한다라는 거. 그 판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부작위 위반 채권은 위반한 그때부터 진행하게 된다는 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거. 따라서 민법도 163조 2호 소정의 의사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한 때마다 각각 당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각각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거.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때부터 발생했다는 것. 할부금 채권이죠. 할부금 채권. 개별적으로 각 할부금에 대해 각 변제기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 진행한다는 것.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관련돼서는 민법 총칙 기한 쪽에서 봤습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가, 아니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가, 그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판례에 의하면 일회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잔액 전부에 관하여 시효 진행이 당연히 개시되지 않고 채권자가 잔액 전부의 변제를 청구하는 등 의사표시를 한 때에 잔액에 대하여 시효가 진행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일 때 그렇습니다. 구상권, 실제로 채권자에게 대금을